안녕하세요. 주식 잘하고 싶은 언니 주자런입니다. 오늘 드디어 대망의 지수 3000을 찍었죠.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지수 3000 시대의 제 뇌피셜에 대해서 오늘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대한민국 증시가 가고 있는데 나스닥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간 이후에 증시가 정말 끝없이 계속 올라왔죠. 우리나라 증시가 11월부터였나요? 그때부터 또 쉬지 않고 계속 오르면서 단숨에 3천을 돌파하니까 거품이다, 버블이다 말도 많죠. 하지만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었고 자산의 이동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재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는 팩트죠. 그도 그럴만한 게 10년 넘게 박스피였고 2천을 돌파한 지 13년 만에 3천을 돌파한 건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비율이 너무 부동산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었잖아요. 이제는 부동산 세금 때문에 다주택은 돈 벌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리고 심각한 저금리. 은행에 있는 돈은 안전한 게 아니고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안 하면 이제 진짜 바본 거죠. 너무나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엄청난 유동성 등으로 주식으로 자산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또 엄청 빠르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이 진짜 급속하게 이렇게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지수 3천을 돌파했는데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측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나름 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조정을 준다고 해도 우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급등을 한 주식들이 더 미친 듯이 갈 것인가, 아니면 안 오른 게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식도 사이클이 있고 순환매가 일어나죠. 나스닥도 성장주랑 기술주가 엄청 오르긴 했지만 그게 매일매일 주구줄창 오르지만은 않잖아요. 우상향하는 주식도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면서 오릅니다. 주변에서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가치주, 자산주 이런 성장주에 비해서 안 오른 주식을 사야 된다고 작년 말부터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찾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긴 할 거고, 그게 시작되면 지금은 소외받고 있는 주식들도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얘네들도 키 맞추기 하려고 올라올 것이고, 조정에도 물론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덜 빠지겠죠.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보이긴 해요. 조금씩. LG랑 SK 같은 지주사, 저평가된 지주사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LG가 최근에 한 40% 정도 올랐죠.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증여한 SK, 이것도 바닥 찍고 50% 올랐어요. 또 전통적인 자산주는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도 그렇게 안 오르더니 최근에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 월봉을 보면 지금도 완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SK텔레콤, SK텔레콤도 자산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주식이죠. 얘는 3월달 이후로 지금 50% 정도 올랐는데 SK텔레콤이
SK 하이닉스 지분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지분만 SK텔레콤 시총을 넘어섰어요.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할 수 있죠. 얘도 안 가다가 어제 오늘 시세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음식료주들이 실적에 비해서 너무 못 가고 있어요. 대상이라든지 CJ제일제당 그저께 오르고 다시 조정을 주는데 가긴 갈 거예요. 얘도 농심, 농심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못 올랐더라고요. 이게 작년 여름에 4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지금 29만 8,500원. 또 배당주 대표인 KTNG, 얘는 30%밖에 안 올랐어요. 배당락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뉴딜에도 포함이 되었고 최근에 외인 매수가 눈에 띄던데 더존비즈온 기간 조정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더존비즈온이. 근데 3월 최저점 대비 딱 2배 올랐네요. 이제 2배 오른 거는 너무 못 오른 거죠. 신규 매수라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안 움직여서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고점 놀이하는 종목들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식을 좀 오래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목을 지금 들어가진 않겠죠. 밑에서 잡았으면 계속 홀딩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시간여행님도 최근 영상에서 52주 최저가에서 2배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실적 괜찮은 것들을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 SDS랑 코웨이, 그리고 LG생건 이런 게 눈에 띄던데, 삼성 SDS는 지금 슈팅이 한번 나왔죠. 삼전하고 합병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삼성 SDS는 작년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은 주식인데 왜 이렇게 안 가지 했던 종목이에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바닥을 기고 있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2배 못 올랐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얘도 그렇고 며칠 동안 좀 오르긴 했네요. 55% 올랐습니다. 3월달 대비. 요즘에 이제 주식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러면서 들려오는 것마다 이제 좋아 보여서 이것저것 사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목이 수십 개, 거의 이제 백화점처럼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종목이 많으면 힘듭니다. 특히 종목이 많으면 이렇게 팔로우도 안 되고 조정이 오면 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종목을 좀 줄이시고요. 최근에 저도 종목을 좀 줄였고, 그리고 고가에서 노는 종목들, 그 다음에 제가 밑에서 잡은 건 그냥 냅두지만 위에서 잡은 것들은 좀 줄이고, 이제 안 오른 것들, 덜 오른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로 비중을 좀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100%는 지양하시고 항상 어느 정도 현금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포트를 이렇게 보면서 좀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섹터가 전기차 주들이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작년에도 전기차주들이 가고 나서 또 수소차들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차가 중국 광저우에 수소연료 전지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죠. 중국의 해외 첫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는 건데, 공장을 세울 정도면
이제 엄청 드라이브를 건다고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수소차 테마도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현대차에 수소연료 전지 납품하는 업체들을 공부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연료전지 시스템은 현대차랑 모비스가 만드는데 부품 업체 중에 관련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스터디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노션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보고 대한해운을 샀는데요. 평소에 이제 비슷한 업종 두 업종을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해요. 최근에는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그리고 LG 디스플이랑 실리콘웍스 이렇게 비교를 해서 페노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이제 이유가 벌크 선사 중에 대표주고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고 그래서 목표가를 높였는데 하나는 신흥구 경기 회복세에 초입에 들어섰다. 그래서 원자재 물동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LNG 운반선 투자 공시한 거를 찝더라고요. 글로벌리 LNG 생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인데 LNG를 생산하면 그거를 실어서 날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LNG 운반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한다. 페노션이 LNG선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향후 관련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페노션은 한 척 했거든요. 쉘하고 계약을. 대한해운은 작년 8월에 쉘과 2척을 계약했고 배도 이미 발주한 상태예요. 또 페노션보다 훨씬 저평가예요. 대한해운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페노션의 절반 정도고 그런데 시총은 거의 4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해운을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급등을 한번 했죠.